푸른밤 종현입니다.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를 할 때면 사람들은 보통 오른쪽 귀를 내민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실험을 했더니요, 왼쪽 귀에 대고 부탁을 할 때보다 오른쪽 귀에 대고 부탁을 할 때 더 잘 들어주고요. 사랑 고백을 할 때도 오른쪽 귀에다 대고 하면 속삭이는 느낌이 나서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사람 심리가요,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한 번쯤은 생각이 나요. 지금 당장은 부탁할 일도 고백할 일도 없지만 대화를 나눌 때 오른쪽 귀로 들으면 사이가 더 가까워질 것 같다는 괜한 느낌 듭니다. 오늘 하루는요, 그냥 속는 셈 한번 치고 오른쪽 귀에만 이어폰 꽂고 들어주세요. 혹시 모르죠, 제 목소리가 더 친근하게 느껴질지. 4월 23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깜깜해져 내 세상에 태양이 지나봐 널 기다린 내 맘이 하늘에 저 달처럼 지쳤어 밤거리에 반짝이는 4월 23일 목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로열 파이러츠의 Betting Everything 이었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그래요, 지금 이어폰 꽂고 계신 분들 한쪽만 빼보세요. 왼쪽 빼시고요. 제가 부탁을 좀 할게요. 속삭이는 것처럼 들리시나요? 아유, 근데 이런 실험을 진짜 누가 할까요? 대학교 교수들이 진행하는 거겠죠? 대부분? 대단합니다. 이런, 역시 인간의 호기심과 궁금증은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뭔가 시작되어 뭔가 미래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죠. 근데 이거 제 생각엔 왠지 어느 쪽 두뇌가 발달해 있냐에 따라 또 다를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듣는 것, 왼쪽으로 듣는 것, 사람마다 좀씩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오른쪽에서 얘기하면 좀 더 잘 들어준답니다. 나중에 고백하실 때 되면 이 얘기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얘기하세요. 그럼 귀여울 것 같아요. 안 귀엽나? 자, 매주 목요일 고독시 클럽 함께하는 날입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씨 오시고요. 사실 어떤 분들은 나인씨 오십니다, 이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진다고 막 보내주셔서 오늘은 또 어떤 좋은 곡들 가져오실지 기대해 주시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터키항공, 롯데제과, 광명시청, 제형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역사적으로 뉴욕을 사랑한 뮤지션들 정말 많죠. 그만큼 뉴욕을 노래하는 뉴욕 찬가도 정말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에 바로 한 명,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여가수라고 할 수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인터뷰를 보니까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처음 뉴욕에 왔을 때 어느 곳에서도 못 느꼈던 강한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 기억을 잊지 못해서 이 곡을 썼다고 하네요. 이렇게 뉴욕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표현대로 끊임없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도시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제목 그대로 혹시 뉴욕에 처음 가보는 분이 계시다면 이 곡을 들으면서 뉴욕 거리를 걷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점차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뉴욕 여행.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와 함께 오늘도 뉴욕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Welcome to 뉴욕. Walking through a crowd, the village is aglow. Kaleidoscope of loud heartbeats, undercoats.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테일러 스위프트의 Welcome to 뉴욕이었습니다. 진짜 뉴욕 창가 진짜 많네요. 와, 제가 본 그 외국 노래 제목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도시가 뉴욕, 파리스 그리고 또 어디 있죠? 뭐 그 정도. 파리나 뉴욕, 런던 뭐 이런 데는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사에. 저 다녀왔는데 제가 좀 긴박 너무 급하게 다녀와서 그런가 이런 영감을 막 받지 못했나 봐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여행을 하면서 영감을 받거나 막 엄청난 뭐 소스를 찾아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볼게요. 장하련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초등학교 교생 실습을 가게 됐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학생들, 선생님들과 함께하며 많이 배울 수 있겠죠? 하셨습니다. 초등학교도 교생 실습하는군요.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중학교 때는 교생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도 있군요. 잘 다녀오시고요. 아이들과 좋은 추억 쌓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정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또 본인 마음에 딱 드는 추억들 많이 만들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6891님, 휴학생인데 친구들은 모두 학교에서 바쁘고 시간이 안 맞아서 만날 수가 없네요. 하루를 거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휴대폰을 하면서 보내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외로웠는데 푸른밤 처음 들었거든요. 소통하는 기분이라 좋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친구분들과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오랜 기간 동안 못 볼 수도 있죠. 근데 뭐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연락을 좀 이어가면서 서로 온라인상, 휴대폰상 안에서라도 좀 서로 힘이 돼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뭐 하루 정도는 집에서 혼자 있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보내시고 나중에 친구들과 시간 맞을 때 꼭 만나서 많은 이야기 나누십시오. 강유민님, 쫑디 여긴 멕시코고 완연한 여름입니다.
한국에서는 밤에 푸른밤을 들었는데 유학 오니 낮에 듣게 되네요. 낮에 듣는 푸른밤 느낌이 색달라요. 근데 낮이던 밤이던 좋아요. 창밖에 태양은 지결하고요. 쨍한 햇빛 받으며 푸른밤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자결이었죠. 지결. 지결이 무슨 뜻이지? 하고서 다 소개해드리고 다시 봤는데 태양은 자결하고요 였어요. 자결 아니고 작열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혀가 왜 이렇게 꼬이죠 오늘. 어쨌든 유민님 그 멕시코에서까지 푸른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더운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더워지고 있는 계절을 부정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긴팔을 입고 껴입고 다니고 있긴 한데 안 더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속 좀 저는 서늘하고 해도 늦게 지고 늦게 뜨고 빨리 졌으면 좋겠고 욕심이겠죠. 최유나님, 쫑디 전 공대 아름인데요. 푸른밤 들으면서 공부를 했더니 비록 퀴즈지만 만점 받았어요. 쫑디 고마워요. 칭찬해 드릴게요. 특급 칭찬이요. 라고 갑자기 한물간 유행어 명대사. 갑자기 왜 저에게 특급 칭찬을 해주시죠? 어쨌건 유나님이 잘하신 거고 고생하셨으니까 칭찬은 유나님이 받으셔야죠. 근데 공대 아름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한데. 그 공대 여자가 많이 없어서 아름이라는 대명사 같은 거라고 하네요. 아름이라는 그 여성형 이름인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아름이다라고 하면은 여자의 그 여자를 총칭하는 그런 대명사가 되는 거군요. 그래 잘 다니십시오. 1624님, 요즘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을 보다가 최고의 시절이었고 최악의 시절이었다 라는 첫 문장을 보고 하염없이 울었네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이 시기를 최고의 시절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될까요? 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시절이 있어서 최고의 시절,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시절이었는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최악의 시절이었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난 정말 최고의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당시에 나는 그때 그 최고를 누리지 못하고 최악이야 라며 좀 슬퍼하거나 이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624님도 너무 막 최악이야, 난 진짜 발전할 수 없나 봐 이러면서 좌절만 하지 마시고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후회되잖아요 사실. 뭐 후회야 언제나 있는 거지만. 김유영님, 저희 국어쌤 말투가 쫑디랑 너무 비슷해요. 수업 중에 졸다가 쌤이 뭐랄까 할 때마다 흠칫흠칫 깨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제가 뭐랄까 이 말 많이 하죠. 그죠? 글쎄요도 되게 많이 하지 않아요? 제가 많이 하는 말 몇 개 있어요. 글쎄요, 자, 뭐랄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말버릇이 있으니까. 저 뭐도 되게 많이 하는군요. 되게 세상에 통달한 척.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래요. 힘내요. 뭐 이런 것들. 뭐뭐요 이런 말투 많이 하니까 어떡해요. 제 말투인 걸 미워하지 마세요. 자,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코인의 Run 그리고 캐스커의 Missing 들을게요. Slip back out, step
코인의 Run 그리고 캐스커의 Missing 두 곡 들으셨어요.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클래식 공연 마술피리 갈라 콘서트에 푸른밤 가족들 초대합니다. 오페라 마술피리의 아름다운 아리아를 다양한 악기로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이라고 하는데요. 5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는 예술의 전당 IBK 챔버 홀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스페인 수교 65주년 기념 콘서트 아시아 최대 규모 플라멩코 무용극 롤라장의 플라멩코 카르멘에도 푸른밤 가족들 초대합니다. 장소는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이고요. 5월 6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공연입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고독시 클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NBC FM for you. 편한 친구와의 수다 한판. 2인분 같은 1인분. 아이고 어서 오세요. 퇴근 후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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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FM4U 좋다. 1977년 4월 13일 아바의 댄싱 퀸. 1984년 3월 27일 벤 헤일런의 점프. 1986년 2월 15일 라이오넬 리치의 Say You Say Me. 당신이 태어난 그날 전 세계가 열광했던 단 한 곡의 노래, 당신의 벌스데이 송은 무엇인가요? 매일 저녁 8시 써니 FM데이트에서 확인하세요. (7964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목요일은 나인 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생각해보니 불금의 시작은 사실상 이 시간부터인 듯. 푸른밤 달력은 아직 목요일이지만 오늘은 고독을 찾아볼 수 없는 불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씨와 함께 할게요. 고독시 클럽. 선곡으로 고독을 불태우는 시간이죠. 고독시 클럽. 함께할 분은요. 오늘 푸른밤 가족들을 클러버로 이끌어주실 푸른밤 고독시 클럽 DJ 선곡의 여왕 선녀 나인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나인입니다. 아, 선곡의 여왕이라 선녀인 거죠? 그런가 봐요. 예, 근데 사실 DJ와 선곡의 여왕 선녀 이 모든 이 세 단어가 너무 안 어울리네요. DJ 그러니까. 그리고 클럽 DJ잖아. 이건 또 그치. 그냥 라디오 DJ가 아니라 클럽 DJ와 선곡의 여왕 그리고 선녀 이 셋이 너무 연관성이 없네요. 셋 중에 뭐가 가장 좋으세요? 웃긴 건 선녀가 제일 좋은데 네네. 그래도 여왕이라는 단어가 들었으니까 선곡의 여왕이 제일 좋지 않나. 역시 권력을 놓지 못하는군요. 권력이 짱이죠. 자, 뭐 춤곡을 예고하고 가셨어요. 네, 많은 그랬죠. 분들이 기대를 하셨잖아요. 지지난주였죠. 네네. 네. 이 푸른밤 하면서 사실 제대로 된 춤곡을 틀기가 좀 힘들어요. 시간대가 또 네, 그래서 샤이니의 에블바리 이런 거 틀 때는 굉장히 마음을 먹고 네네네. 선곡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 주도 춤곡을 이렇게 고르면서도 그나마 좀 밤 시간에 어울릴 만한 네네. 그런 곡을 고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하드하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 꽤나 엉덩이가 실룩실룩 하실 것입니다. 네. 춤곡.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시간대가 이러다 보니까 이 시간대에 듣는 춤곡들은 대부분 뭐 클럽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들을 수 있는 EDM 곡들 그렇죠. 예상을 좀 해보는데 맞아요. 자, 오늘의 주제는 뭐죠? 오늘의 주제가
자정이 지나면 시작되는 파티. 어허. 괜찮죠? 상당히 뭔가 영화 제목 같은데요, 마치? 아 그래요? 네. 이 푸른밤이 워낙에 자정이 지나고 나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간이 사실 동화적인 시간이에요. 뭐 피터팬이 웬디를 데려올 때도 네네네. 늦은 밤이고 그렇죠. 뭐 신데렐라 마법이 풀리는 그 순간도 12시가 넘는 시간이니까. 근데 그 시간에 만약에 파티가 시작된다면은 어떤 노래들이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오늘 선곡을 했습니다. 나인 씨는 로맨티스트입니다. 확실해. 자, 네. 나인 씨가 골라온 첫 곡부터 한번 듣고 이어갈까요? 어떤 그래야죠. 노래죠? 첫 곡부터 너무 하다 가면은 분명히 다른 채널로 돌리실까봐 아유, 조금 그나마 그래도 이 밤에 어울릴 만한 EDM 곡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첫 곡은 다프트 펑크를 이을 프랑스의 차세대 천재다. 오. 뭐 DJ 겸 프로듀서인 마데온이라는 사람이 신곡을 준비했어요. 네네. 되게 어린 친구예요. 94년생인데 94. 네, 근데 벌써부터 굉장히 스타의 길을 걷고 있는 DJ입니다. 마데온의 홈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94년생. 음. 상당히 젊은 피예요. 그렇죠. 94년생 94년생이 몇 살이죠 지금? 저보다 4살 어린 거니까 22. 22. 한국 나이로 22이네요. 진짜 어리네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마데온의 홈. If I fall down on my knees, wondering for what we could be. 마데온의 홈 듣고 오셨습니다. 네. 감성적이에요. 음. 말씀하신 것처럼 친절하네요. 네, 소프트한 네. 그런 느낌이 있죠. 마데온이 유명해진 거는 그 39곡을 3분 동안 매시업하는 동영상 때문이래요. 그 조회수가 2천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39곡을요? 39곡을 3분 동안 매시업하는 영상이래요. 그 영상 제목이 팝 컬처라는 영상 제목이었었는데 네네. 이제 그걸로 10대 시절에 유명해지고 그 후로 계속 이제 그 노래들을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래서 이번 연도에 이 새로 데뷔 앨범이 나왔습니다. 네. 상당히 그 뭐랄까 그 3분 동안 매시업을 한다라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 짧은 시간에 음. 어떻게 39곡 매시업하지? 그러니까 저도 한 두 마디씩 했나? 보지는 못했어요. 굉장히 궁금한데 이렇게 조회수가 많은 거 보면은 그 39곡을 어떤 통일성 있게 쫙 끌어갔다는 거거든요. 그 사실. 곡을 찾아낸 것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음악 프로듀서의 그 자질이 원래 있던 사람이 아니었나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마데온. 그쵸, 마데온이죠.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현재 EDM 씬의 굉장히 신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요. 뭐 콜드플레이, 레이디 가가, 엘리 굴딩, 투더 시네마 클럽 같은 내 노래하는 밴드들이나 여성 싱어송라이터들의 앨범에도 참여를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굉장히 쌓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 친구네요. 그렇죠. 부럽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약간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활력을 주는 노래들. 네네. 처지지 않고 막 슬픈 느낌도 안 들고 좀 운동이나 뭐 야근이나 네네. 아니면은 파티할 때나 뭐 이렇게 좀 몸 뻐근할 때 국민 체조할 때도 네네. 굉장히 좋은 음악들로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요즘에 그 EDM이라는 말이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이잖아요. 그렇죠? 그 EDM의 요소들이 굉장히 좀 팝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넘어서 어떤 흐름이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더라고요. 저는 락 밴드를 하는 입장에서 네. 그러면 락 밴드의 음반은 어떤 사운드를 내야 할까? 이런 흐름에 네네. 이 상황에서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밴드가 그 트렌드 어떤 흐름 네. 자체를 잘 차용하면서 자기의 밴드 사운드를 이룬 그런 밴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네. 이매진 드래곤스라는 밴드인데요. 네. 아주 멋있는 미국 밴드거든요. 샤츠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이 팀 한국에서도 상당히 유명하고요. 이매진 드래곤스가 그 아마 우리나라에서 열린 어떤 게임 대회에서 맞아요. 와가지고 공연도 하고 네. 그리고 주제가를 게임도 불렀죠. 네, 게임도 보고 갔죠.
이 멤버들이 모두 다 광팬이래요. 아 그 게임에.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어. 한국이 또 네. e스포츠의 강국이다 보니까 음. 보면서 열광을 하고 갔고 그 상암 함께-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다고 네네네네. 들었어요. 맞죠? 그리고 끝나고 같이 멤버들이 다 같이 PC방도 갔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렇구나. 그 정도로 상당히 음. 한국 남성들에게 음. 친근한 그리고 상당히 남자 냄새 많이 나는 네, 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자분들이 그런 거 있어요. 동질감. 아, 이 친구들도 그 게임을 해? 라면서. 자, 이매진 드래곤스의 샷 듣겠습니다. 이매진 드래곤스의 샷 들으셨습니다. 네. 점점 이제 빌드업이 돼가는 게 느껴져요. 그래요? 나인 씨. 맞았어요. 좋네요, 이 노래도.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매진 드래곤스. 네, 이매진 드래곤스는 2012년에 데뷔한 밴드고요. 네. 그 지지난주였죠. 더 킬러스라는 밴드를 소개해드렸었는데 그 킬러스가 라스베가스 출신이었잖아요. 네. 이 밴드도 라스베가스 출신입니다. 음. 저는 이상하게 그 라스베가스 출신이라 그러면 굉장히 있어 보여요. 음. 뭐가 있을 것 같고 되게 잘 노는 오빠들일 것 같고 네네네네.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샤츠라는 노래는 두 번째 정규 앨범 수록곡이고요. 네. 이 팀으로 보자면 또 그래미 어워즈에서 최우수 락 퍼포먼스 상을 수상하면서 또 많은 이름을 알렸는데요. 상을 꽤나 또 많이 받았더라고요. 지금 데뷔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네네네.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재미로 가볍게 하는 음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평단에서도 꽤나 주목받고 있고 사람들한테도 좀 뭐랄까 트렌디하면서도 락 밴드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밴드가 아닐까 네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좋은 노래 들어봤고요. 사실 저는 이매진 드래곤스 이름에서부터 뭔가 네. 되게 마초의 향기가 나요. 저는 그 게임의 향기가 나네요. 그러니까 그런 그쵸? 의미의 마초의 향기. 네, 게임을 몰랐는데 왜 이매진 드래곤스가 뭐지? 저는 사실 조금 더 센 음악일 줄 알았어요. 네네네네. 좀 하드락 쪽이나 네. 아니면 메탈 쪽? 근데 그런 음악이 아닌 거예요. 드래곤스가 들어가면 그런 느낌이 있죠. 네. 드래곤스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막 팔에도 드래곤이 있을 것 같고 그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네. 그 퍼포먼스 하는 것도 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얌전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랬는데 이게 게임이랑 연관이 됐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역시 남자들이란 다 똑같아요. 전 세계 남자들은 다 똑같아. 게임 그렇구나. 좋아하고 네. 어쩔 수가 없어. 게임 좋죠. 네. 좋죠. 저도 뭐 데뷔하고서 한참 이후까지 계속하다가 요즘에는 좀 바빠서 못 하고 있지만 어렸을 때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고 그러니까요. 게임하면 그래도 좀 마음이 네. 좀 편해지지 않아요? 새로운 세계로 간 느낌. 그러니까 현실을 잊을 수 있는. 그러니까요. 좋아요. 게임 좋아요. 자, 다음 곡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세 번째 곡은 작년 한 해 영국에서 정말 핫했던 EDM 듀오인데요. 이 EDM 듀오로 말할 것 같으면 샘 스미스를 데뷔시킨 네, 그리고 뭐 런던 그래머도 역시 데뷔시킨 목소리로 데뷔시킨 듀오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의 정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스크릴렉스나 네. 뭐 데이빗 게타류의 어떤 폭발적인 좀 기승전결 이렇게 뚜렷한 네. 막 터지는 맞아요. 그런 게 EDM이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느낄 때 EDM은 결국엔 이제 끝도 없이 계속 춤을 출 수 있게 만드는 거, 어떤 확실한 전개가 없어도 그런 면에 있어서 디스클로저라는 이 듀오는 정말로 대단한 듀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디스클로저.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의 EDM 사운드라고 네. 하면 말씀하신 스크릴렉스나 뭐 데이빗 게타, 네네. 스크릴렉스가 정말 잘하는 덥스텝류의 상당히 인상 깊은 막 이렇게 또 잘한다. 이렇게 맞아, 나오는 맞아요. 거. 그렇게 되게 자극적이고 네. 중간에 갑자기 하프리듬도 나오고 갑자기 느려지는 듯 하다가 폭발적으로 터졌다가 그쵸. 그런 류의 정말로
단어 그대로 폭발적인 네. 사운드. 게다가 공식이 있어요. 네. 제일 그 많이 하는 게 뿌뿌뿌뿌뿌뿌 올라가는 거죠. 이거잖아요. 그 뒤에서 그러다가 이렇게 가스 나오고 터지고 한 번 잡아줬다가 솔 빡 한번 터지고. 잡아줘야죠. 그러니까요. 대부분 그렇게 가는데 네. 이 디스클로저 음악은 안 그래요. 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심심하다고 싶을 정도로. 근데 오히려 이 음악이 더 오래 듣게는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런데 한번- 또 좀 춤을 추게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곡이라는 그래서 거죠.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메리 제이 블라이즈가 양념을 좀 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훨씬 더 이제 재밌게 네.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Fool for You라는 곡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 듣고 2부 마치고요. 저희는 3부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 디스클로저 그리고 메리 제이 블라이즈가 함께한 Fool for You 듣겠습니다. I've been infected with restless whispers and cheats that manifested in words and the lies that you speak.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고독시 클럽 자정이 지나면 시작되는 파티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어요. 네. 아우 로맨틱해라. 정말 좋아요. 영화 제목 같아요. 자정이 지나면 시작되는 파티. 이런 파티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자정이 끝나면 시작되지 않나요? 지나면? 그런가요? 파티는 그렇죠. 파티를 가야 말이지. 어쨌든 네. 2부 끝곡으로 음. 디스클로저의 Fall for You, 그렇죠. Fall for You 네. 듣고 왔어요. 음. 상당히 말씀하신 것처럼 쭉 이어가는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사실 시작부터. 이 곡이 전반적으로 6분이 넘어요. 원래는 네. 약간 짧게 들으셨겠지만은 그 6분이 넘을 동안 계속 똑같은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네네네. 사실은 이 감정 자체가. 네, 저는 그게 좀 쿨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맞아요. 네. 그리고 정말 집안일 할 때 좋아요. 집안일 할 때. 네. 집안일 할 때 이렇게 너무 갑자기 업이 되면 안 되거든요. 네네네네. 계속 똑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운드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역시 그 집안일 할 때는 그 뭐랄까 인내심과 꾸준한 움직임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맞아요. 만시 연륜이 묻어나네요. 그 EDM 음악들 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뭐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 좀 신나고 뭐 그런 것들을 느끼시겠지만 대부분의 EDM 곡이 BPM 네. 음악의 속도가 128 정도로 맞춰져 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128이란 템포에 분명히 어떤 비밀이 숨어져 있지 않을까. 맞아요. 사람을 신나게 하는 뭐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심장 박동 뛰었을 때 100m 달리기 한 후에 심장 박동의 그 속도라든지 네네. 뭐 이런 식으로 그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백화점 가면 낮에는 좀 댄스곡과 신나는 곡을 틀어서 사람들의 이렇게 발걸음 속도를 빠르게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것처럼 이 BPM의 비밀이 있지 않을까. 무조건 쇼핑센터를 가면은 신나는 음악이 나와야 된대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구매 욕구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장르의 특성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128 BPM의 비밀 알고 계신 DJ분들 네, 푸른 밤으로 꼭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디스클로저. 네.
얘기를 좀 더 해주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일단 이 듀오는 형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가이 로렌스, 하워드 로렌스 이렇게 두 사람으로 구성된 듀오고요. 로렌스. 로렌스 되게 멋지지 않아요? 로렌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다 멋지네요. 약간 금발의 곱슬머리일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는. 제니퍼 로렌스. 그러네. 역시 남자들이란 PD님도 지금 머릿속에 제니퍼 로렌스가 가득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제니퍼 로렌스는 여자가 봐도 참 예쁘니까요. 네. 그냥 예쁜 게 아니죠. 일단 네. 디스클로저. 음. 네, 2013년에 데뷔 앨범을 발표했고요. 네. 뭐 영국은 물론 이제 유럽 등지에서 정말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당시에 재작년만 해도 그 유럽에 있는 클럽, 웬만한 클럽에 가면은 무조건 디스클로저 노래만 나왔다고 합니다. 뭐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그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EDM 듀오로 알려져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좋으시다면은 앨범을 쭉 들으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샘 스미스가 노래한 곡들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재밌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앞서서 들은 곡이 네. 메리 제이 블라이즈가 보컬로 참여를 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어울릴까 했는데 너무 잘 붙어요. 괜찮죠. 그 샘 스미스도 어떤 식으로 이 그 형제 네. 아티스트와 함께 했을지도 재밌을 것 어, 같네요. 예, 궁금해지네요. 재밌어 하실 것 같은 게 샘 스미스가 그 노래로 데뷔를 했는데 그때 UK 차트 1위를 했대요. 샘 스미스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1위를 할 만큼 좋은 곡이니까 네네네. 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네. 자, 이어서 한 곡 더 들어볼까요? 여태까지 다른 나라 곡들만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나도 이국적이지만 우리나라 뮤지션 음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글렌 체크라는 듀오의 곡인데요. 좀 상쾌하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 아주 멋진 곡이죠. I've Got This Feeling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글렌 체크 참 멋있는 팀이죠.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글렌 체크 음악도 좋아하고 샤이니도 너무 좋아해서 이 두 팀이 뭔가 콜라보레이션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글렌 체크 사운드 너무 좋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게다가 그 글렌 체크는 그 공연을 할 때 퍼포먼스보다는 오히려 그 음악을 라이브로 하는 거에 집중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샤이니의 어떤 퍼포먼스가 가미가 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I've Got This Feeling을 들으면서도 네. 샤이니가 이 노래를 뭔가 다르게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상상도 했었던 곡입니다. 오, 그래요. 네. 그럼 함께 들어보죠. 글렌 체크의 I've Got This Feeling 듣겠습니다. 글렌 체크의 I've Got This Feeling 들었습니다. 네. 이분들이 한국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 영어로 노래를 하다 보니까 더 이국적인 느낌 들고 그죠. 마지막에 들으세요. 야, 우와 마이클 잭슨인 줄 알았어요. 저도 저 들으면서 That's tonight. 투나잇으로 끝나는 거 맞죠?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근데 뭔가 그 샤이니랑 콜라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왜 생각했는지 알 것 같지 않아요? 좋아요. 그 앞에 나오는 저 그 진행 딱 듣고 그죠. 개인적으로 뭐 샤이니나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사운드가 나와서 좋다, 되게 세련됐네, 멋있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음악들을 패션 뮤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패션과도 잘 어울리고, 그쵸. 그러니까 이 패션이라는 게 꼭 옷뿐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에티튜드를 좀 바꿔줄 수 있는, 그쵸. 듣는 순간 일상생활에 잘 녹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고 저는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상당히 세련돼서 들으면 내가 막 멋쟁이가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글렌 진짜 체크. 정말 영악한 친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일단은 리듬 파트가 진짜 신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신스 리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거 두 가지를 다 이렇게 하기가 정말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단 1초도 촌스러운 거는 못 참는 아이들처럼 정말 한 번에 촌스러운 게 없어요. 계속 너무 세련되게 잘 네네. 이끌어가고 있어서 되게 멋있는 것 같고요. 제가 느낄 때는 프랑스의 다프트 펑크가 있다면은
우리나라에는 이 글렌 체크가 있다. 아 근데 글렌 체크는 정말 기가 막힌 팀인 것 같아요. 이 그- 곡만 금방 그쵸. 소개해 주셨던 곡만 들어도 그리고 음. 예전에도 나인 씨가 글렌 체크의 곡을 몇 곡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네. 들을 때마다 저는 항상 야 무슨 이건 그냥 유럽 그러니까 느낌, 그러니까 미국 감성도 아니에요. 이건 맞아요. 확실히 맞아요. 유럽 감성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유럽 중에서도 맞아요. 상당히 패션 피플들 그리고 상당히 깨어 있는 트렌드 세터 있잖아. 트렌드 세터. 그 단어네. 딱 그거다. 그래. 그거다. 그거. 파리 피플들 그런 사람들이 들을 것 같은 음악. 맞아요. 네. 근데 요즘에 또 아니나 다를까 이 글렌 체크라는 듀오가 작년까지였죠. 그 유럽 프로듀서들이 다시 리믹스를 해줘서 다시 또 앨범을 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I've Got This Feeling이라는 곡도 원래는 정규 앨범에 수록된 곡이었는데 다른 유럽에서 되게 내노라하는, 저는 이름도 잘 모르겠는 내노라하는 프랑스의 어떤 EDM 쪽 프로듀서들이랑 작업을 다시 해서 리믹스 앨범 발표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도 예전에 리믹스가 안 된 거랑 그리고 지금 된 거랑 이렇게 왔다 갔다 비교를 하시면서 들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글렌 체크의 노래까지 소개를 받아봤고요. 네. 자, 다음 곡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마지막 곡이죠. 그러게요. 사실 그 진짜 막 너무 센 자극적인 그런 사운드의 곡들을 선곡을 하고 싶었어요. 네. 왜냐면 파티에는 이렇게 절정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너무 가는 것 같아서. 할렘 쉐이크 안 나와요? 할렘 쉐이크? 그러니까. 할렘 쉐이크 안 나와요? 아, 뭐 EDM에 할렘 쉐이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참았어요. 뽕뽕뽕뽕뽕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어쨌든. 너무 갈까봐, 네네. 너무 먼 나라로 갈까봐. 그래서 이제 파티의 마지막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 파장 음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파티가 끝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집에 좀 가라. 이럴 때 틀어주는 음악.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이 노래. 그렇죠. 네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은 챗 페이커라는 그 호주 일렉트로닉 뮤지션의 노래인데요. Drop the Game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노래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많이 취하고 이제 너무 지친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걷기도 되게 귀찮고 막 힘들게 집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한번 어떤 느낌인지 들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듣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챗 페이커, 네. Drop the Game 듣겠습니다. I've been seeing your soul. Give me things that I wanted to know. Tell me things that you've done. I've been feeling old, I've been feeling cold. You're the heat that I know. Listen, you are my sun. 챗 페이커의 Drop the Game 듣고 네. 오셨어요. 이 곡도 어떤 프로듀서와 함께 네. 낸 EP라고요. 그렇죠. 플럼이라는 프로듀서와 함께 낸 작업물인데요. 네. 제가 느낄 때는 최근에 들었던 곡 중에서 저는 제일 많이 들었어요. 한 일주일 동안 좀 뭐랄까 이렇게 여유가 좀 있기도 하고 좀 약간 다크하긴 하지만 맞아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 후렴구가? 그 이렇게 나오는 아. 그 룹이 네,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대단하진 않지만은 되게 멜로디컬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악기같이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 이게 되게 매력적인 해석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죠. 저는 그 새로운 음악을 좀 듣고 싶을 때 네. 주로 어떻게 그 검색을 하냐면 미주 아니면은 유럽 등지에서 왜 페스티벌 진짜 큰 페스티벌 네네네.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막 100명도 넘게 그 라인업이 올라오잖아요. 다 이름을 몰라요. 누군지. 그러면 한 명씩 이렇게 다 쳐보면은 음악들이 이렇게 속속들이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게 이제 챗 페이커였어요. 굉장히 큰 그 페스티벌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챗 베이커랑 비슷해서 그러네요. 그래서 이 사람 뭐야 되게 웃기려고 이러나? 그래서 찾아봤었어요. 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에도 네네. 뭐 블랙 아이드 필승이라든지 작곡가 네네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작곡가 팀 블랙 와. 아이드 필승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블라방스타 소세지 그렇죠. 클럽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그렇죠. 식으로 좀 웃기려고 팀명 자체에 유희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있죠. 챗 페이커도
왠지 제가 느낄 때는 이 챗 페이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그럴 수 느낌에. 있어요. 네. 그래서 굳이 찾아봤는데 음악이 너무 좋아서 놀랬던 그런 아티스트고요. 호주 출신 일렉트로닉 뮤지션, 저는 사실 좀 낯설거든요. 네. 호주 출신 가수들도 많지 않은데 게다가 일렉트로닉 뮤지션이라고 해서 그것도 좀 특이했던 것 같고, 네. 찾아봤더니 그 이미지가 좀 수염이 굉장히 많은 아, 그래요. 그런 산타 할아버지 같나요? 좀 그런 느낌. 그래요. 그런 느낌의 남자입니다. 호주. 사실 호주는 네. 저녁이 있는 나라잖아요. 저녁.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의 저녁. 그러니까 밖에서 네. 나의 저녁이 있고 가정이 있고, 그러니까 다들 좀 집에서 많이 여유 있게 저녁을 즐기는 그런 국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그렇구나. 보니까 EDM이 좀 더 EDM 음악을 하는 사람이 적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클럽이나 이런 밤문화가 음.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가 더 EDM 사운드가 발전하죠. 그쵸. 문화적 배경이. 그러니까 그렇죠. 전 호주라고 하니까 좀 더 신기한 느낌이 있었어요. 호주는 락신이 왠지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 예전에 호주 갔었을 때 여섯 호주 시- 갔었어요? 네, 공연 때문에 갔었는데 네네. 6시 넘으면 다 꺼져요. 그냥 깜깜해. 근데 정말 많은 나라들이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축복받은 나라가 아닌가. 우리나라 정말 전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나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어쩌었나 몰라. 저도요. 말도 안 나오네. 다른 나라에 태어나서 상상하니까 말도 안 나. 어째서든 뭐야. 자, 네. 이제 슬슬 끝날 시간이죠. 끝낼 시간이 됐어요. 네. 오늘은 어떠셨어요? 오늘도 저는 이제 재밌었는데요. 왜 자정이 지나면 좀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디서 분명히 공부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냥 혼자 이렇게 침대에서 들을 수도 있지만 네, 결국엔 12시가 지나면 괜히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로운데 더 그렇죠. 얘기할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좀 라디오에서 좋은 음악이랑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푸른밤. 나인 씨가 계시니까 더 좋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노래 들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칠리 곤잘레스의 Never Stop 들을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All love 사랑이란 All love 무슨 일이 있든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All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휴대폰을 뒤적거렸다.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 하다가 거의 연락은 안 하지만 친하게 지내던 고등학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구는 받자마자 웬일이냐 이렇게 물었고 난 당당하게 그냥 이라고 대답했다. 뜬금없고 실없는 놈 취급을 받긴 했지만 친구는 한달음에 달려나왔다. 만나서 하는 얘기라고 해봤자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 이후로는 매번 만나기만 하면 하는 이야기에 시답잖은 농담이 다였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이유가 있어야 만날 수 있는 사람, 뚜렷한 목적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렇게 원인과 이유가 분명한 관계가 아닌 그냥이란 이유로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그냥이 주는 마음의 여유와 빈자리가 참 좋다. I think about how it might have been. We'd spend our days traveling. It's not that I don't understand you. It's not that I don't. 레이첼 야마가타의 Reason Why, 이 곡은 가영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네, 새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유석훈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뭐 특별한 이유와 뭐 원인 뭐 이런 거 없이 만나게 되는 친구 한 명씩 있으신가요? 우리 가족분들 있어요? 그런 모임이나 그런 무리들?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나기는 힘든 것 같아요. 바쁘다 보니까 원인과 이유가 없으면 더더욱이 시간을 내기 힘든 것 같고 서로, 그리고 만나게 되면 너무 행복하고 즐겁지만 원인과 이유가 없다 보니 그런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도 항상 좀 즉흥적이게 되다 보니까 더 만남이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소중함 역시 느끼고 있으니까 많이 만나는 건 역시 중요하지 않죠. 가끔씩 오래 보자라는 말도 있잖아요. 난 그게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도 푸른밤은 매일 오세요. 자, 사연 좀 더 볼게요. 21818님, 새벽까지 수업하는 과외 선생님입니다. 오랜만에 수업이 일찍 끝나서 집에서 푸른밤을 들어요. 저는 평일 밤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은 아침부터 밤까지 풀 수업입니다. 휴일은 없지만 학생들이 예뻐서 힘을 얻습니다. 곧 있을 중간고사, 우리 아이들이 모두 잘 볼 수 있도록 사연 읽어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사연 소개해드렸으니까 모두 잘 보시길 바랄게요. 과외 선생님, 과외 저 예전에 받았던 적이 있었나? 저희 누나가 되게 짧은 시간 받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옆에서 좀 어깨 너머로 배웠던 것 같아요. 되게 이상한데? 나랑 나이 차이가 2살이나 나는데 나는 거기서 왜 뭘 배웠던 거지? 어쨌든 과외라는 건 학교나 학원이랑 또 분위기가 달라서 어쨌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선생님들도 학생 성적 오르고 그러면 엄청나게 기뻐하시잖아요. 이정선님, 세상이 예뻐질수록 더욱 초조해지는 결혼 정년기 여성입니다. 친구들 중 몇 명은 결혼을 했고 몇은 남친이 있습니다. 남친도 없이 외딴 시골에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미치게 외롭기도 하고 사람 자체가 그리워져요. 불현듯 생각난 학교 선배와 술 약속을 잡고도 외로움에 라디오를 틀었어요. 언제쯤 이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실까요? 하셨습니다. 근데 이 결혼 정년기라는 게 뭐예요? 정확히 뭐지? 결혼하기 좋을 때네. 이 이야기 들을 땐가? 결혼하기 좋을 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의 확신이 있을 때지. 나이가 정년기를 만들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번 푸른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결혼이라는 건 결혼을 할 마음을 만들어주는 상대방이 있을 때 하는 거지, 나이 들었다고 나이 찼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누군가가 야, 너 결혼 언제 할 거야? 그러면 글쎄 나 한 40? 이렇게 쉽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역시 사회 분위기라는 게 되게 무의식 중에 말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이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나름의 브레인워시와 세뇌를 당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결혼이라는 건 정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상대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만들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기다리세요. 김성우님, 요즘 카페에서 혼자 공부하는데 제 옆자리에도 어떤 여자분이 혼자 공부를 하러 왔더라고요. 근데 책 펴놓고 셀카만 찍다가 가는 거 있죠? 그냥 책은 오늘의 컨셉이었을까요? 저도 사실 공부하면서 한 컷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서 못 찍었네요 하셨습니다. 아니 뭐 어때요? 찍어서 올리면 올리는 거지. 저는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나름의 감성, 본인의 자기 만족을 위한 노력 아닐까 싶어요. 이런 것도 전 잘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오늘의 커피 마시면서 바쁜 하루 어땠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루를 함께하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업데이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뭐 이상하다 뭐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잘 못 챙기는 편이라 그것도 본인의 감성이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것도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러는 거죠. 1391님, 친구 오빠가 군대를 가서 자대 배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군대로 어떤 걸 보내야 친구 오빠가 선임들에게 이쁨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연예인 사진 말고 예쁜 사진 딱 봤을 때 이야 이거 누구냐? 이거 제 동생 친구지 말입니다. 나 소개 좀 시켜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본인 사진 아니어도 되니까요. 예쁜 사진 무조건. 힘내요 오빠 나 외롭네요. 나 되게 외로워요 유유 이렇게 뒤에 사진에다가 적어서. 자 노래 들을까요? 긴 사연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충남 홍성군에서 윤선숙님, 매번 듣기만 하고 처음으로 사연을 올려봐요. 저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업종에서 일을 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일을 그만뒀어요. 새로운 길을 가보겠다는 마음으로 그만둔 거였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왜 난 꿈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고민도 많이 되고 우울증까지 올 정도로 힘이 들었네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언니가 자주자주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기운 내라 막내야. 잘할 수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덕분인지 1년이라는 긴 시간을 고민한 끝에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해왔던 일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힘이 돼준 가족들에게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네요. 첫 출근을 앞두고 있는데 쫑디도 응원해 줄 거죠? 하셨습니다. 아유 당연하죠. 저도 응원합니다. 그리고 역시 피는 정말 지네요. 힘이 많이 되었군요. 막내라 그런지 더 가족들에게 애틋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시작하신 일 어떤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적성에 딱 맞고 또 일하시면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모든 일이 매일매일이 일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하긴 힘들 거예요. 근데도 가족을 생각하고 또 본인을 생각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런 것들도 다 이겨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힘내십시오. 자,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데이브레이크의 Silly 그리고 이상은의 Actually, Finally 두 곡 듣겠습니다. 모자란 사랑 고백이라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내 맘을 전하고 싶어 휴대폰을 꺼내 용기를 내요. 이미 저장된 그대 이름만 바라봐도 가슴이
Now is the time I should cut away. Actually, I've been missing you finally. 데이브레이크의 Silly, 이상은의 Actually, Finally 두 곡 들으셨습니다. 한 곡 더 듣죠. 아리아나 그란데의 One Last Time 듣겠습니다. I was a liar, I gave in to the fire. I know I should have fought it, at least I'm being honest. Feel like a failure, cause I know that I failed you. I should have done you better, cause you don't wanna lie. And I know she gives you everything, but boy, I couldn't give it to you. 오늘 방백. 그때 왜 나는 아무 말도 못했을까? 구스타보 베케르. 우리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후회하네. 그녀의 눈에 비친 눈물을 보았을 때 내 입 끝에선 사과의 말이 맴돌고 있네. 그녀가 자존심 때문에 차가운 말을 내뱉고 눈물 닦는 걸 보았을 때 내 입술은 침묵을 지키고 말았네. 나는 나의 길을 갔고 그녀는 그녀의 길을 갔네. 지난날 우리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후회하네. 그때 왜 나는 아무 말도 못했을까? 그녀도 후회하고 있을 것이네. 후회라는 감정은 꼭 나쁘기만은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에 내가 처해 있던 상황에 대해 조금 더 냉정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요. 후회의 과정에서 세밀하게 느끼는 부분들을 가다듬어 다른 후회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끝곡 맥스웰의 라이프타임, 이정희님 신청곡이고요.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윤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